푸틴은 계속해서 프리고진을 없애려고 노력할 것이다. 계속해서 홍차 먹이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지금. 근데 반대로 루카셴코는 내가 보호해 줄 거고 내가 계속해서 이제 프리고진과 친하고 푸틴 너도 프리고진 더 이상 공격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벨라루스는요 1990년대에 러시아를 먹으려고 했습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절찬 판매 중. 정말 속보가 끊임없이 나와요. 너무 왁자지껄하고 정신없을 정도로 막 튀어나와서 저도 정신이 없더라고요. 쇼이구 게라시모프 한번 해달라고요? 별걸 다 해달라고 하네 이 양반들 이제. 쇼이구 게라시모프! 자, 러시아 쿠데타 관련된 방송을 바로 어제 했어요. 근데 푸틴이 아예 관련 입장을 다 밝혔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을 한 날에 어제 군인들 2,500명 앞에서 푸틴이 아예 얘기를 해요. 클렘린궁 주변에 군인들 2,500명 쫙 깔아놓고 광장에 세워두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어제 뭔 얘기를 한 거냐 지금. 일단 26일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월요일이에요. 그 월요일에 푸틴이 TV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프리고진이랑 같이 반란을 했던 그 바그너 그룹 지금이라도 멈추면 다 선처하고 봐줄 거고 가족들에게 모두 다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원하면 벨라루스 러시아 바로 옆에 있는 벨라루스로도 갈 수 있게 해주고 모든 거를 이 약속을 지킬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어제죠 28일 푸틴이 대낮에 이제 2,500명 그 군인들 앞세워놓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바그너 그룹의 군사들에 대해서는 병사들에 대해서는 모든 걸 선처할 것 같기는 한데 프리고진에 대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푸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리고진 이 사람 지난 1년 동안 러우 전쟁과 관련해서 2022년 5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860억 루블을 받아먹었다. 러우 전쟁 잘 수행하라고 지가 줘놓고서 또 이제 와가지고 뭐라고 하네요. 그죠? 루브라가 지금 오늘 기준으로 얼마인지 봅시다. 16원 정도로 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860억 루블이에요. 여기서 16원을 곱해볼게요. 그러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3,700억입니다. 그죠? 일단 1년 동안 이렇게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가 주고 싶어서 또 줘놓고서 이제 와서 또 뭐라고 한 건데 이것도 프리고진 지금까지 우리 러시아 군대에 급식 군납을 하면서 1년에 800억 루블씩 받아 먹었어. 이건 또 얼마냐? 1조 2,800억이네요. 그러면 플러스 하면은 얼마야 이게? 2조 6,500억이네요. 와우, 엄청난 돈을 받아먹고 있었네. 군납이 어마무시합니다. 군납비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이제 조사 시작할 거다. 우리나라 국세청 세무조사급 발언이죠. 얘가 지금 바그너 그룹과 프리고진한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프리고진 얘가 도대체 이 돈을 어디에 어느 흐름으로 뭘 어떻게 했는지를 다 조사할 거다. 아마도 이 얘기를 한 거는 바그너 그룹 내부에서 프리고진을 아직도 따르려고 하거나 푸틴에 대해서 반발심이 있는 사람들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조사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프리고진 많이도 해먹었다. 바그너 그룹의 꽤 고위층 사람들한테도 나눠준다더니 제대로 안 나눠줬구나. 지만 헤쳐먹었구나. 이런 여론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요거를 좀 퍼뜨려서 바그너 그룹 안을 완전히 그냥 와해시키고 이제 그러려고 개판 만들려고 아마 요런 수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물론 가능성입니다. 왜 푸틴이 저걸 갑자기 조사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몰라요. 아무도. 그러나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바그너 그룹이랑 러시아 군대랑 실제로 교전이 있었나 봐요. 올라왔잖아 어제. 그저께부터 바흐무트에서 로스토프 나도누를 통해서 파블로스크 보로네시 옐레츠까지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제 러시아 군대랑 교전이 또 있었나 봐요. 근데 잘했다. 너무나 잘했다. 프리고진 이 반란군 세력 잘 조졌다. 공로를 취해야 한다. 이런 멘트까지 푸틴이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프리고진과 푸틴의 관계는 그냥 아예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이제는 현재 러시아에 대해서 러시아라는 국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언론 또 전문가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러시아의 푸틴 정권이 불안정하다. 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요거에 반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항상 언론 기사를 볼 때는요 한쪽 얘기만
우후죽순으로 막 쏟아질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 좀 걸러들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지금 좀 푸틴 정권이 불안정해진 건 맞아요. 그 전에 비하면. 그러나 이거를 지금 당장 무너질 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얘기도 나왔더라고. 중국 같은 국가들도 러시아랑 관계가 괜찮았는데 푸틴 정권이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애매해질 것이다. 중국도 푸틴 믿고 러시아랑 친했던 건데 앞으로 푸틴 정권이 불안정해지면은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애매해지고 시진핑이 푸틴을 버릴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더라고요. 언론에서. 근데 이거는 좀 지켜보죠. 자, 일단 지금 중요한 건요. 프리고진이죠. 바그너 그룹이고요. 이 바그너 그룹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바그너 그룹 군인들이 지금 러시아 정부가 명확하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너네들 이제 프리고진 망명 갔으니까 벨라루스로 이제 니네 바그너 그룹에 있던 병사들은 군인들은 가족한테 들어가든 돌아가든 아니면 러시아 군대로 흡수돼도 돼. 아니면 벨라루스로 가도 돼. 마음대로 해. 일단은 중요한 건 바그너 그룹은 해체야. 일단은 바그너 그룹의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 병사들이 있을 텐데 그 병사들이 갑자기 소속감이 없어지면 붕 뜨거든요. 그래서 너네들이 여러 길로 가도 돼. 벨라루스로 가가지고 다시 프리고진한테 찾아가서 그 바그너 그룹 그 2호점 벨라루스에서 프리고진을 차린다는 거를 보고서 가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러시아 정부가 지금 이 바그너 그룹을 아예 흡수를 분명히 하겠다라기보다도 여러 가지로 좀 열어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도 덧붙여서 있어요. 바그너 그룹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 건 아니다. 프리고진이 혼자 설쳐된 거다. 지금 모든 덤탱이를 프리고진한테 씌우고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대신 프리고진 밑에 있던 너네들도 나 푸틴 그리고 러시아 국방부한테 개기지는 마 요런 상황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프리고진 한 명한테 다 덤탱이 씌우고 프리고진만 등신만 들어서 러시아 내부에서 프리고진 한 명만 그냥 숙청하면 끝나게끔. 왜냐면 지금 러우 전쟁 상황에서 구지구태여 잘잘못을 따져가면서 러시아 내부에서 누구 조지고 누구 조지고 누구를 감옥 보내고 이런 거 많이 하는 게 러시아에게 별로 좋을 게 없거든요. 조용히 빨리 그냥 제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푸틴도 괜히 바그너 그룹에 누군가를 조졌어. 이번에 반란군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을 다 축출해내가지고 조졌어. 그럼 러시아 내부의 군대라던가 여론만 혼란스러워질 일이잖아요. 그럼 러우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좋을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프리고진만 조져서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이 얘기하면서 또 마지막에 이 얘기를 했어요. 바그너 그룹 대다수의 군인들도 우리 러시아 우리 조국을 위해서 헌신한 애국자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여러모로 볼 때 그냥 프리고진 하나 조지고 끝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푸틴이 연설을 하니까 프리고진이 바로 또 텔레그램에 또 글을 올립니다. 나는 항의를 하려고 이렇게 그냥 올라갔던 거지 정부를 전복하거나 내란을 선동하거나 쿠데타와 반란을 하려고 했던 게 전혀 아니다 라고 프리고진도 얘기를 해요. 이제 와서 지금 이 여론전은요 프리고진 입장에서는 원래 바그너 그룹에 있던 세력이 벨라루스로 넘어와서 본인이 또 흡수를 해가지고 바그너 그룹 같은 거를 또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프리고진이. 근데 이 바그너 그룹에 있던 그 병사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세무조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프리고진 아재 2조가 넘는 돈을 받아먹은 거를 프리고진이 다 헤쳐먹었다는 식으로 러시아 정부가 발표를 해버렸어요. 예를 들어. 그럼 그 바그너 그룹의 원래 프리고진을 따르던 사람들도 이제 안 따를 거란 말이야.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이 작살 나든 말든 간에 그건 둘째치고 프리고진이 재기를 꿈꾸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을 지금 러시아도 여론전을 펼쳐서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 프리고진도 그 상황까지는 안 가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좀 그런 거를 좀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 간피셜 추정이다. 간피셜 추정. 이거는 지금 전문가들도 다 추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추정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뭐예요 지금? 이번 사태의 과정을 정리해보면은 원래는 친했어. 그리고 푸틴이 프리고진을 키워줬어. 둘이 많이 잘 헤쳐먹었겠죠? 아마 푸틴이 프리고진 돈 벌게 해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진짜 아닌 게 분명해졌습니다. 푸틴 입에서 별의별 말이 다 나왔잖아요 이제. 근데 푸틴이 프리고진을 왜 저렇게까지 아예 조질라고 반란을 일으킬 때까지 내버려두고 방임을 하고 왜냐면 프리고진하고 개인적으로 통할 관계란 말이야 푸틴은. 그것조차 안 하면서 일부러 방관하고 내버려뒀는지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요거는 분명하지 않다. 여기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죠. 뭐 예를 들어 푸틴 입장에서 프리고진이 너무 커지는 게 본인에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저는 이게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쇼이구! 게라시모! 얘네가 이간질을 했다. 또 이랬을 수도 있죠. 저는 좀 이번에 좀 더 걸고 싶은데 뭐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좀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 지금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 두 가지 정도? 아니면 뭐 진짜 요것도 뭐 감히 반란을 해? 근데 푸틴이 저 프리고진이 언젠가 열받아가지고 반란이라던가 쿠데타를 일으킬 것까지도 불만이 쌓이고 있었던 거를 푸틴이 모르고 있었을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 반란을 통해서 그냥 푸틴이 프리고진을 미워하게 됐다. 그거는 좀 아닐 것 같아요. 애초에 이거는 좀 가능성이 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간질을 푸틴이 왜 당하냐는 얘기하시는데요. 이 이간질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아무것도 없는 거로 이간질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했어. 예를 들어 내가 쇼이구랑 게라시모프야. 푸틴 형 그거 아셈? 지금 프리고진 저새 돈 존나 받아쳐먹으면서 제대로 전쟁도 수행 안 하고 탄약 부족하다고 그렇게 돈을 줬는데 또 탄약도 내놓으라고 하고 그냥 저 새끼 우리가 볼 때 탄약 준 것도 뒤로 빼돌려서 팔아먹을 수도 있고 저 새끼 뭔 짓 하는지 몰라. 쟤 지금 솔직한 얘기로 바그너 그룹 이용해가지고 러우 전쟁에서 제대로 수행하고 있음? 제대로 못하잖아 형. 제 능력도 또 없으면서 돈만 받아 먹으려고 계속 저지랄 하는 거야. 푸틴 형 정신 차려야 돼. 얘한테 언제까지 돈 갖다 바치면서 얘한테만 맡길 거야 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간질이 통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간질이라고 하는 건 뭐 단순하게 무슨 뭐 형 저 새끼 존나 같지 않아? 뭐 이런 느낌으로 하진 않았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간질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완벽하게 구라만 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푸틴 같은 사람이요 의심이 엄청 많아요. 독재자 아닙니까? 독재자들은요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숙청도 많이 하는 거예요. 푸틴 같은 사람들도 의심이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의심이 많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그 트집만으로도 굉장히 크게 의심을 가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김재규 중정부장이 박정희 대통령 암살하기 전에 직전에 각하 정치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그 전에도 갈등이 좀 있었고 왜 그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도 의심 많았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독재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게 또 있어요. 지금 여러 정황을 볼 때 이게 저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푸틴이 러시아 군 국방부를 장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맞구나. 본인이 제대로 컨트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아니었는데 좀 요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야 이게 근데 실체가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번 일을 통해서 이런 여러 정황과 이런 상황들이 펑펑펑펑 터짐으로써 저 푸틴이라는 사람이 진짜 러시아의 국방부와 거래를 하는 느낌으로 관계가 있을 가능성도 높겠다. 제대로 장악을 못하고 제대로 컨트롤을 못한 군통수권자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이 지금 제대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 군대가 앞으로도 신뢰를 못 받고 러시아 군대가 앞으로도 파벌 싸움 때문에 저지랄 날 수가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이 또 열려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또 2차, 3차, 제2의 프리고진, 제3의 프리고진 없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도 좀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만 오늘 얘기하고 방송을 끝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하재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네 여기까지 이제 적고 오늘 얘기 끝내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 아재와 관련되어 있는 속보가 빵빵빵 또 터집니다. 이 아저씨 누구예요? 벨라루스 대통령이죠. 루카셴코. 지금 이런 가짜뉴스급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쩜 또 그렇게 동시에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언론 통해가지고 이 뉴스가 일단 떠요. 러시아 모 고위급 관계자에 의하면 프리고진이 체포돼서 구금 중이다. 갑자기 이 뉴스가 뜨더니 바로 그 다음에 프리고진과 바그너 그룹 사람들이 벨라루스에 온 걸 환영한다. 그리고 그들이 벨라루스에서 지내는 비용은 우리 벨라루스 정부가 다 대줄 거다. 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나가리 된 것 같습니다. 프리고진이 체포돼서 구금이 됐다는 좀 나가리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루카셴코 입에서 저 말이 나왔잖아요. 지금 루카셴코 입에서. 그리고 루카셴코가 굉장히 디테일한 다양한 얘기를 했어. 이 얘기를 오늘인가요? 오늘 낮엔가?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푸틴이 프리고진을 진짜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나는 푸틴에게 이런 성급한 행동을 하는 거를 자제를 촉구한다. 요 얘기까지 합니다. 벨라루스 대통령 입에서 이 얘기까지 나와요. 물론 벨라루스 루카셴코가 지금 프리고진을 받아주고 저렇게까지 해주는 이유가 프리고진이 원래 가지고 있던 돈 여러 가지 빨아먹을 구석이 많잖아요. 프리고진이 이런 것 때문에 두둔해 주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리고 쇼이고 게라시모프 그러니까 루카셴코가 좀 입이 싸. 루카셴코가 좀 보니까 입이 싸더라고. 좀 이거를 대놓고 얘기한 거야. 공개적으로 다 내가 프리고진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했다. 야 푸틴이 쇼이구랑 게라시모프 너한테 내줄 것 같냐고. 말도 안 된다. 싸우지 마라. 쿠데타 일으키지 마라라고 프리고진이 그렇게 좀 반란과 쿠데타 각을 보고 있을 때 나 루카셴코가 프리고진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얘기까지 내가 했다라고까지 엄청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양반이.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의 오피셜로 프리고진 환영한다. 내가 지켜줄 거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내가 싸우지 말라고 중재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 상황에서 프리고진이 갑자기 뭐 러시아에 체포됐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그건 좀 개소리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들어본 이 속보 뜬 것만 해도 어때요 지금? 내일 또 뭔 말 나올지 몰라 지금.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지금 뭘 얘기할 수가 없어 지금. 근데 사실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푸틴이 홍차를 좋아해요. 푸틴이 홍차를 좋아해. 이 양반은 독재자면서 동시에 본인한테 반기를 든 사람을 가만히 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온 러시아 전문가들 몇몇에 의하면 푸틴은 계속해서 프리고진을 없애려고 노력할 것이다. 계속해서 홍차 먹이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지금. 근데 반대로 루카셴코는 내가 보호해 줄 거고 내가 계속해서 이제 프리고진과 친하고 푸틴 너도 프리고진 더 이상 공격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지금 러시아랑 벨라루스가 푸틴이랑 루카셴코가 관계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벨라루스는요 1990년대에 러시아를 먹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벨라루스는. 자 지도 좀 볼게요. 벨라루스가 지금 여기입니다. 요만한 나라예요. 근데 러시아가 지금 이만해요. 벨라루스는 이만해요. 우크라이나보다도 작아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아저씨 루카셴코 대통령 아닙니까? 이 사람 벨라루스 초대 대통령입니다. 94년도부터 지금까지 루카셴코예요. 저랑 몇 살 차이 안 납니다. 대통령 해먹은 기간이. 이 사람은 푸틴보다도 독재자 정치 선배예요. 푸틴보단 2살 어려. 근데 54년생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도. 많이도 해먹었어. 94년도부터 해먹었으니까. 지금 벨라루스가 러우 전쟁과 관련해서 러시아랑 협조를 하고 러시아랑 벨라루스가 좀 관계가 괜찮고 좀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99년에 루카셴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연맹국? 1999년에 루카셴코가 러시아랑 벨라루스 연맹국 만드는 거 어때? 실제로 이런 말을 해요. 벨라루스가 백러시아라는 뜻이에요. 백러시아. 벨라루스가 이런 뜻이야. 어찌됐든 벨라루스도 루스예요. 루스가 뭐야? 러시아잖아요. 러시아가 루스예요. 루스가 러시아고. 그리고 벨라 플러스 루스야. 벨라러시아야. 벨라러시아. 옛날부터 러시아랑 벨라루스는 교류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국경도 진짜 없을 정도였어요.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러시아랑 벨라루스 사람들은 국경을 진짜 지들 멋대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어. 근데 속으로는 전혀 사이가 좋지도 않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러우 전쟁과 관련해서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러시아랑 벨라루스가 같이 협력해서 러우 전쟁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도 언제 얘기가 바뀔지 모릅니다. 지금 둘이 협력을 하는 것 같지만 협력을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싸운다? 근데 러시아는 왕 따라서 혼자 우크라이나랑 싸운다? 이거보다는 러시아랑 벨라루스가 같이 편을 먹고 싸운다고 하면은 러시아가 덜 불안정해 보이고 덜 불리해 보이고 좀 괜찮아 보이고 막 이런 게 보이잖아. 대외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그냥 말로만 그냥 협력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벨라루스는 제 생각인데요 지금도 러시아를 포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저씨가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벨라루스가 생기고 그때부터 해먹은 거란 말이야. 이 아저씨가 벨라루스란 나라에서. 근데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러시아 연방공화국이란 국가는 진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내부 정치도 정말 개판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벨라루스가 러시아를 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발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로 친해 보여. 민족적으로도 좀 겹쳐있는 게 많아요. 대외적으로 외부에 보여주기에도 친해 보이고 그러나 속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가 점점 힘들어지는 게 이 상황에서 만약에 러시아가 더 힘들어지면 벨라루스 입장에서는 푸틴 모가지 칼 들이밀면서 야 넘겨 모르는 거라는 거야 이게. 벨라루스도 지금 러시아를 어느 정도 집어삼킬 수 있는 찬스라든가 이런 걸 아직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은 러시아가 워낙에 핵무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데 개별적인 나라로 보면 안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는 것처럼 벨라루스로 러시아를 먹으려고 하는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제 생각에 루카셴코는 어차피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민족이 겹쳐요. 겹치는데 국민 여러분 푸틴 같으시죠? 이제 저한테 맡기시는 거 어때요? 요런 느낌으로 먹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란 얘기라는 거지. 제 얘기는 무력으로 침공을 벨라루스가 감히 러시아로 쳐들어가서 먹는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를 기다린다는 얘기가 무력 충돌하면은 벨라루스가 이기기가 힘들어요. 러시아를. 아무리 그래도 러시아가 방공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데. 그래서 이 양반도 그런 느낌으로 러시아를 먹으려고 하진 않을 것이다. 인물이 없어가지고 윤석열, 이재명 대선 때 둘 다 짜증난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푸틴이 짜증나요. 푸틴이 싫어졌어요. 근데 푸틴 다음에 누가 대통령을 해야 될까? 봤는데 얘가 그나마 괜찮아 보이네라면은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느낌이에요.
거예요. 윤석열 싫어한다고 김정은이 우리나라 대통령 하기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러시아 사람들한테 뭐 루카셴코가 엄청나게 뭐 지지율이 지금 높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그 정권에 대한 어떤 장악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루카셴코도 독재자고 자기들 국민들 개패듯이 패가지고 막 민주화 시위하면 다 잡아가지고 족치고 막 그러거든요, 이 사람도. 근데 한편으로 러시아 사람들은 그거는 그렇고 우리 소련뽕 좀 채워줘가 더 중요하단 말이야. 소련뽕이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에 미국과 견줄 정도로 엄청난 국가였던 그 소련, 그 뽕 좀 채워줘가 굉장히 중요해,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화냐 아니냐 그런 것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푸틴이 민주주의 지금 파괴하고 독재하는 거 러시아 사람들도 알아요. 러시아 사람들도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안돼. 물론 무조건적으로 푸틴 빨아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젊은 세대들은 푸틴이 잘못됐다는 걸 안돼. 다만 그래서 푸틴 말고 누가 할 건데, 요런 느낌이에요. 푸틴이 민주주의 파괴하는 거 우리도 안다. 근데 쟤 아니면 누가 할 건데, 쟤 아니면 누가 미국이랑 맞대아이를 깔 정도로 자신감 있게 얘기하겠냐 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지금 러시아에서 정치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꾸 뭐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그 독재자를 끌어내린다, 자꾸 이런 식으로만 그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나라를, 나라마다 정치적인 문화, 상황, 분위기, 국뽕에 대한 어떤 그 시각조차도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식으로 자꾸 다른 나라를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러시아는 러시아로 봐야죠. 러시아는 러시아 사람들의 머릿속을 보고 봐야지.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이런 정서가 많기 때문에 달리 볼 필요가 있다. 그 사이에는 지금 루카셴코가 언제 설칠지 모른다.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루카셴코가 무슨 뭐 푸틴을 정권을 무너뜨리고 지가 헤쳐먹으려고 대놓고 막 설친다 이런 느낌은 지금은 아니죠. 근데 이번에 루카셴코가 프리고진노 벨라루스로 와. 그리고 바그너 그룹 애들도 최대한 많이 데려와. 우리나라 군대로도 쓰자. 우리도 꽤 괜찮은 군사적인 어떤 강국으로서 되는 거야. 우리도 전쟁 수행 능력이 꽤 괜찮은 나라가 되는 거야. 이런 느낌. 어떻게 보면은 바그너 그룹을 지금 루카셴코가 먹겠다는 거는, 프리고진을 데려왔다는 거는 러시아의 국방력의 한 축을 담당하던 세력을 루카셴코가 먹은 거예요. 달리 말하면 러시아의 국방력은 약간 내려간 거고, 반대로 루카셴코 대통령이 대통령 해먹고 있는 벨라루스의 국방력은 약간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오늘은 일단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푸틴이 프리고진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일부러 만든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어디서 또 커뮤니티에서 개소리가 나오는지, 알파고 시나 씨가 터키 튀르키예의 국정원 같은 그 정보원 활동을 하신 그 몇몇 분들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통해서 저도 들은 건데요. 이 도시에 핵무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확인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핵무기가 어디 있는지를 웬만하면 함구하거든요, 국가들이. 어디 있는지 밝히진 않아요. 근데 바그너 그룹이 그 핵무기가 있는 그 도시까지도 먹기 직전이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핵무기를 그냥 쏴갈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크렘린궁에 있는 코드, 암호, 이게 있어야만 쏴갈길 수 있게끔 되어 있긴 한데, 어찌되었든 그 핵무기를 장악하고 가지고 협박할 수도 있는데, 바그너 그룹이 그런 위험성까지도 떠안으면서 저 프리고진이 일부러 쿠데타를 일으키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조져야지 저걸 명분으로 푸틴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거는 좀 제 생각엔 말도 안 돼요. 와, 핵무기까지 먹는 거를 내버려 두면서 그걸 명분으로 쟤를 조져야지라는 생각을 했다? 그거는요 제 생각엔 상식적인 선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소리가 이제 더 이상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좀 너무 좀 무모한 발상이다. 그거는 제 생각엔 좀 그래요.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냐면, 뭔가 알맹이가 없죠. 뭔가 알맹이가 없어요. 왜? 지금 또 언제 어디서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뭐가 언제 어디서 나도 몰라. 이제 속보가 또 언제 뭐가 또 뜰지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인생 동반자 좋기 간다요 후원자 왕가 후추 vs 더 월드 은빛 마술사 최현경 시우필 카노넨 새벽인간 이름없음 성매주칸 마티아스 리 정우립 인문학 연대기 토마스 킹.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